네, 저는 이제 당근마켓의 박주영이고요. 먼저 제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저는 당근에는 5번째 디자이너로 입사를 해서 첫 번째 디자인 리더였어요. 그래서 디자인 리더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디자인 성장을 위한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인 챕터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디자인 원칙을 만든다거나 리뷰 문화를 만드는 부분도 있었고, 중간에는 중고거래실 디자인 리드 한 적이 있었고, 중간에는 또 캐나다 실무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디자인 시스템과 UI UX 전반을 아우르는 제품을 관리하고 있는 디자인 코어 팀을 리딩하면서 챕터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 당근에 대해서 숫자로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 당근은 지금 WAU 기준으로 1,400만 유저분들이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앱이 글로벌 앱도 있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실까요? 네. 오늘 알게 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앱은 이제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 사용을 지금 하실 수가 있고요. 글로벌에서는 당근이 아니라 캐럿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어요. 저희 앱이 최근에 캐나다에서 누적 가입자 수가 200만이 넘어가지고 올리브께서 피그마에서 이런 거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피그마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많은 얘기들 중에서 글로벌 현지화 이야기 위주로 다루도록 할게요. 글로벌 현지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디자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네, 피그마와 함께하는 세션이니만큼 저희가 피그마에서 다루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 잠깐 시연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이번에 버전 3로 올라간 지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이걸 보여드리는 첫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근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귀엽죠. 디바이스도 되게 네모나고요. 옆에 보이는 당근이가 정말 당근이 맞고요. 저희 당근은 이제 2015년에 판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 배포가 아니라 판교라는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 유저들을 위한 마이크로한 니즈들을 만족시키면서 디벨롭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뒤에 전국으로 하나씩 확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성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여기 당근이도 이제 점점 더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성장을 이루어온 과정은 모두 저희 미션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동네 이웃 간의 연결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옆집 이웃과 이제 덜컥 마주치면 어색하기도 하고 어딘가에 이사를 갔을 때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시작하지가 난감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라져가고 있는 동네 이웃들 간의 연결이라는 가치를 깨우자라는 관점으로 동네를 하나씩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판교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그리고 전국 동네 이후에는 글로벌 동네로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화면이 많이들 보셨을 MVP를 만드는 대표적인 이미지인데요. 저희 앱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보드를 만들었을 때 판교 이웃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킥보드를 만들면서 전국 이웃들이 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저희 앱이 그래도 자전거 혹은 세발 자전거쯤은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쯤에 이제 글로벌 이웃들이 하나씩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UI로 보면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멀리서 보면 되게 다 같아 보이는 화면이죠. 근데 지금 한국, 북미, 일본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만들어진 화면을 글로벌에 배포를 먼저 하고요. 한 뒤에 유저 보이스를 들으면서 현지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본 핵심 가치가 유저된 상태에서 디테일한 사용성들의 변화들이 있게 되고요. 밑에 보이는 뭐 바텀 내비게이션의 어떤 튜닝들, 그리고 지역 범위에 대한 표현들, 칩의 표현, 이런 것들이 나라별로의 니즈를 담아서 표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배너 같은 경우도 사실 나라마다의 톤을 반영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의 제품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나라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코어한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화를 통해서 수집되는 새로운 사용성들은 그 시스템 안에 쌓으면서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의 시드 디자인 시스템은 대부분 피그마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저희 시스템의 이름은 시드예요. 이제 당근의 씨앗이라는 건데요. 이제 씨앗을 심어서 당근을 키우자라는 어떤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번에 버전 3가 나왔습니다. 이번 버전 3의 가장 좀 큰 장점은 저희가 좀 말랑말랑한 톤을 가진 브랜드다 보니까 컬러 대비가 되게 약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제 접근성 점수를 충족시킬 수 있게 바꿔가지고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항목들은 컬러 대비가 100% 접근성 대비를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네, 그런 거에서도 뭐 이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대비들을 조금 세팅을 했고, 그리고 뭐 아이콘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포 선정에 있어서 글로벌 유저들도 인지할 수 있는 직관적인 아이콘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여기서 네, 설명드리긴 애매하겠지만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쓱쓱쓱쓱 있겠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현지화된 항목들은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동네 생활과 동네 지도 같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북미랑 일본은 지금 글로벌은 중고거래만 있어요. 그래서 중고거래 특화된 기능들이 조금 더 잘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저희가 또 이제 탑 내비에 있는 요 동네명은 굉장히 저희의 아이덴티티잖아요. 이제 글로벌은 범위 설정을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더 노출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 이상으로 저희는 스크린 가이드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시각적 밸런스, ATF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 마이크 들고 얘기 못 하겠네요. 예를 들면은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북미, 일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다 한국 분들이시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어로 디자인이 대충 될 거고요. 그래서 되고 나면 이제 현지화 과정이 있을 텐데 아까 강남 언니 팀에서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피그마 AI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미리미리 볼 수 있는 게 또 앞으로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만든 다음에는 언어 변경들이 될 예정이에요. 이게 지금 안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막 다른 데서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왔었는데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저희가 또 UI를 다루다 보니까 글자 길이 같은 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줄여서 보일 수 있어가지고 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보고 번역가 분들이랑 사후 이제 소통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미를 위한 화면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저희는 또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앱을 쓰는지에 대한 미리 보기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다크모드 환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 이제 폰트 스케일링 했을 때 환경들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스케일링 했지만 심지어 더 작은 화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볼 수 있게 해서 다양한 화면에서의 우리의 경험들을 볼 수 있게 지금은 이렇게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저희의 시각적 밸런스 바뀐 부분도 찬찬히 이제 배포가 될 예정이어가지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 시스템 많이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돌아서 봤을 때 이미 이제 한국에서 다양하게 케이스가 검토된 유저 경험을 바로 배포해서 현지화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신규 UI 스타일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제 현지화 이후에 반응을 보면서 고도화할 수 있었던 부분들 같은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진행했던 것에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의 디자인 시스템 활용해서 현지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 현지화의 시작은 항상 유저의 목소리입니다. 지금은 주재원분들이 가 계시지만 초반에는 저희가 출장을 되게 자주 갔어요. 가서 정말 하드한 일정으로 막 하루에도 유틸을 3개씩 하면서 시차도 되게 심한데 엄청나게 많은 보이스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 있는 유저분들이 저희 앱을 쓰시고 되게 좋은 점, 아쉬웠던 점 같은 것들을 많이 말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초반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희 UI에 보이는 텍스트 동네 명들이 있는데요. 읽어보고 이게 뭐죠? 이게 우리 동네 이름인가요? 라는 정말 제가 보기엔 낯선 질문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나라마다 도시 계획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동네라는 개념이 다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캐나다에게 동네란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에서 살아 좀 있어 보니까 동네를 지역 위치를 크로스 그 도로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사이에서 만나요라는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저는 아직도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뭐지라는 거 인지가 잘 안 돼요. 오히려 뭐 압구정 동단위는 인지가 되지만 근데 캐나다는 정반대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동네라는 것의 개념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했었어야 했습니다. 범위라는 것은 이제 캐나다는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30분 거리의 동네도 내 동네로 인지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차 타고. 그래서 이 동네라는 범위 자체에 대한 고민도 처음부터 다시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긴 고민을 했어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의 연결들, 따뜻한 이 안에서의 소속감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라는 직관적인 위치명을 표기해야 될 것이냐 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는 저희의 비전, 미션을 이어가기 위해서 동네란 바운더리 그 안에서의 연결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캐나다는 사실 동네명이 진짜 길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동네명으로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길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UI에 이것을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어야 했고 길도 짧아야지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명들을 한 땀 한 땀 보면서 정리한 작업들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범위의 이웃들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동네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는 50km까지 반경을 넓혀서 이웃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명을 줄이고 범위를 넓혀도 사실 직관적으로 이것을 파악하는 건 여전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도만큼 완벽한 인포그래픽은 없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거래 희망 장소라는 기능을 도입을 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글을 쓸 때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이었는데요.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전체 게시글의 90%가 넘는 유저분들이 이거를 쓰고 계세요. 이렇게 사랑받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캐나다 경험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과 일본에도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나라별 위치에 대한 민감도,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에 맞춰서 이런 핀이나 바운더리에 대한 표현들도 조금씩은 현지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들었던 질문은 바로 매너 온도? 온도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소개팅을 할 때 이분 매너 온도가 되게 낮은데 괜찮나요? 라는 밈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당근에 강력한 아이덴티티로 잡혀 있는데요. 이제 북미에서는 이 온도라는 개념, 섭씨라는 개념과 36.5도가 내 체온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영국에서 20명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에서 이 36.5라는 숫자가 체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간호사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의학 정보로 조금 묶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지난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스코어 개념을 캐럿 스코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36.5라는 애매한 점수 체계를 1000점 만점에 점수를 바꿔가지고 내가 1000점 만점에 어느 정도의 매너 온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직관적으로 바꾼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기존의 매너라는 부분, 신뢰라는 부분에 대한 지표 개념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북미에서는 이런 리뷰 같은 것들이 더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나라별로 직관적으로 신뢰를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이 달랐어가지고 중요 정보들의 위치들이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요 하트미터라는 게 되게 또 따끈따끈하게 한 달 전쯤 배포된 북미에만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요 캐롯 스코어가 스코어 개념을 직관적으로 북미 현지화를 시킨 거라고 하면은 요 부분은 이 메타포 자체를 현지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북미에서 좀 유행했던 옛날 TV 프로그램 나오는 어떤 캐릭터를 메타포로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북미 유저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따뜻함을 현지화한 부분이고 유저분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숨가쁘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저희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지화 전략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다섯 명일 때 입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40명의 디자이너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각각의 도메인, 세그먼트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의 캐롯 그리고 당근을 위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만드는 게 아마 지금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장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당근이 만들어간 따뜻한 이웃 간 연결 소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저희 발표가 이제 재미있으셨다면 가시는 길에 다들 당근거리 하나씩 잡으시고 따뜻한 연결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전 당근막 박주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